그들이 한때 조롱하던 그 인물이 바로 부대 전체가 고개를 숙이게 만든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다. 그 추운 아침, 짙은 안개가 훈련소 전체를 삼켜버린 듯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훈련장을 스쳐 지나가며 얼굴을 세게 내리치는 바람에 마치 둔탁한 칼로 살갗을 긁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땅은 꽁꽁 얼어붙었고 신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말은 탁탁 소리가 났습니다. 온육향토 방위사단의 겨울은 날씨 때문에 추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 때문에도 추웠습니다. 최경석 상사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상병, 오늘 식당 청소 자원해. 이번엔 싹싹 비우고 다시는 밥상 및 밥알 하나하나까지 확인하게 하지 마. 그는 분대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식당 청소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군 복무 7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저는 여전히 풋내기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힘든 일을 혼자 해야 했고 어떤 실수라도 징계를 받을 핑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석 씨는 사적으로 그를 꾸짖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골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가벼운 웃음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숨막히는 분위기는 식당 안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최 씨의 고향 출신이거나 서로 아는 사이인 병사들이 부엌 근처에 앉아 있었다. 부엌에는 언제나 음식이 풍족했다. 나를 포함한 나머지 병사들은 문 근처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음식 쟁반을 차갑게 식혔고 때로는 입에 닿기도 전에 차가워졌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경계는 훈련장 한가운데에 그어진 백묵선처럼 선명했다. 예전에는 군대가 모두가 평등하고 맡은 바를 잘하면 존중받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엔 명령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마치 눈빛 하나로 자신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식사 자리에서 농담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요. 그날 청소를 하던 중 경석이가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녀석 봐, 하녀 같잖아.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에 든 걸레를 꽉 쥐고 삼키려 애썼다. 내가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이상한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뜨겁고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타오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그 작은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앞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몇 번이나 침을 삼켰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집결실에는 땀 냄새와 축축한 군용 양말 냄새가 너무 진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창밖으로는 소나무 사이로 스치는 겨울바람 소리가 문을 덜컹거리게 했지만 추위는 그들의 눈빛처럼 나를 떨게 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경멸과 동시에 넌 절대 못 해낼 거야 라는 말과도 같았다. 김 상사는 평소처럼 훈련 루틴을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임무를 내게 맡기며 희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해봐. 이런 가벼운 임무가 총보다 너한테 더 어울릴 거야. 주변 사람들이 모두 폭소를 터뜨렸고 시멘트 바닥을 쿵쿵거리는 신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욱신거렸지만 입술은 여전히 꽉 다물어져 있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한 마디라도 하면 그들이 나를 몰아붙일 또 다른 구실을 찾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가장 무력감은 꾸중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나를 진흙탕에 밀어 넣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래주머니를 뽑으려고 몸을 굽힐 때마다 차가운 공기와 섞인 먼지 냄새가 눈을 찔렀습니다. 문득 집에 있을 때. 오랜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군대에서는 말보다 얼마나 강하게 버티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차가운 바람 속에서 굳건히 서는 건 쉬운 일이지만 경멸에 맞서 굳건히 서는 게 제 등을 가장 부러뜨리고 싶은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그날 오후 탄약을 정리하느라 바쁠 때 누군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는 것이다. 최대위였는데 나 같은 하급 병사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들이 자네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게 두게.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어갔다. 긴 위로의 말은 없었지만 그 말들은 내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찬 막사 한가운데서 매달릴 수 있는 얇은 방패와 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나팔 소리가 울렸다. 나는 2층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훈련장에 들이운 달빛이 소리 없는 표적에 반사되어 비쳤다. 언젠가 나를 비웃는 모든 이들을 말이 아닌 내 업적을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로 침묵시킬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굴욕감은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멩이처럼 느껴졌다. 그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그날이 온다라고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아침 알람이 울리자마자 방 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그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침에 달리는 발소리보다 이곳에서는 소문이 더 빨리 퍼져나갔다. 누군가 어제 내가 창고에 탄약 상자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는데 폭죽처럼 웃음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웃게 될 테니까. 군대에서는 약함은 평생 꼬리표가 붙기 마련이고 나는 방금 그 꼬리표가 붙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훈련은 완전 장비를 착용하고 5km 크로스컨트리를 달리는 것이었다. 땅은 아직 서리로 뒤덮여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끄러웠다. 김 상사는 바로 뒤따라 걸으며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내 등에 칼날이 꽂히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이렇게 달리면 아마 여기서 은퇴하겠지. 앞에서 간간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배낭을 꽉 움켜쥐었다. 어깨는 마비되고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육체적 피로감보다는 부대 전체의 취미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더 불쾌했다. 막사로 돌아와 헬멧을 벗자 남자 병사들이 내일 밤 술자리에 대해 농담조로 제 이름을 언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무감뿐 아니라 여군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지만 감히 내뱉기 어려운 눈빛과 말투가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널 괴롭히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해. 어디나 다 똑같지만 군대는 10배는 더 심해. 그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항상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는 프라이빗 파크라는 남자와 함께 무기고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얼마 후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만났던 여자들과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를 거부했을 때 겪었던 아주 합리적이었던 결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표정을 굳히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와 직접 욕설을 퍼붓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만약 제가 분노를 터뜨렸다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 즉 가르치기 어렵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여군으로 낙인 찍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나는 담배를 피우러 뒷마당으로 나갔다. 담배에 중독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밤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갔고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속삭임 같았다. 마당 구석에서 최중위가 부대 게시판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나를 흘끗 보더니 다시 돌아섰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일어설지 넘어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듯한 느낌 속에서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아직 네가 이길 때가 아니야. 아주 사소한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고 폭발적인 게 아니라 조용하고 느리게 움직여서 바로 눈앞에서 폭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그런 준비였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실수가 보고서에 기록되었고 저는 이 부대원들, 특히 저를 놀리는 사람들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모두가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스스로 나가달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던 박 사장이 창고로 몰래 들어가려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명령 없이는 절대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간을 기록했고 모두가 잠든 밤 창고 관리자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안전 잠금 장치가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는데 누군가 낮에 열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그저 소식을 제대로 전달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담당 중위가 갑자기 불시 검열을 지시했다. 왜 자리를 떠났는지 묻는 말에 박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을 부릅떴다. 군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중범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몇몇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어떤 설명도, 동정하는 눈길도 없었다. 그저 그가 직접 판 구덩이에서 헤엄치게 내버려 두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훈련장에 갔을 때 저는 무기 검사반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평범한 직책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놀리던 김 상사는 사격 후 바로 창고에 돌려주지 않고 실탄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실탄은 즉시 반환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수인계서에 꼼꼼히 기록하고 서명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브리핑 중 초의 중위가 새로운 위반 사항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김 중위의 이름이 방 건너편에 울려 퍼지며 그의 시선은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 나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걸 영원히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듯 차분하게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복수심이 아니라 게임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바로 부대에 갓 입대했던 젊은 병사, 문상병이었습니다. 군복을 말리러 마당에 나갔을 때 그가 속삭였습니다. 수녀님,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런 건 싫어요. 필요하다면 증언하겠습니다.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니 그의 눈빛이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 환경에서 문상병 같은 사람의 등장은 이 어둡고 답답한 방에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그만둬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부패의 뿌리를 쳐야 했다. 그리고 어쩌면 문카드가 내가 역대 최대의 이변을 만들어낼 깜짝 카드가 될지도 몰랐다. 퍼레이드 당일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숨결은 하얗게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땀 냄새에는 전날 사격 연습 때 남은 화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엄격한 질서 속에 진행되었고 각 대열은 일제히 행진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부츠가 닿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오늘 하루는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문 씨는 몰래 녹음 파일을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김 상사와 박 일병이 내가 망신을 준 후 내게 교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욕설과 협박은 너무 시끄러워서 고막이 찢어질 뻔했다.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비웃음을 하나하나 외울 정도였다. 정말 짜증나고 소름 돋았다. 군대에서는 그런 말들이 농담이 아니라 언제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말이었다. 사열은 부대 내 파벌을 혐오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 대령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 대령과 저는 보고할 때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드라이브와 함께
자신의 직책을 이탈한 것부터 불법 탄약 소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는 순간 조용한 복도에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씨의 목소리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잠깐만 기다려 전출을 요청하게 만들 테니까. 그러자 박 씨의 목소리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 자기 자리도 모르는 여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려줘야지. 일행의 얼굴이 모두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관자놀이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리 대령은 가만히 앉아 복도를 훑어보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강 상병님, 할 말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간단히 그만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겸손이 아니라. 그들이 늘 무시하는 규정에 모든 것을 되돌리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리허설이 끝나자 김과 박은 신문을 위해 끌려갔다. 캠프 전체가 소란스러웠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만족감은 내가 이겼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뿌린 오물을 마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다. 문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빙그레 웃었다. 이제 자도 돼. 그날 밤. 나는 마당에 혼자 앉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아버지가 나를 군대에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군대에서는 영웅이 될 필요 없어. 그저 자신을 지켜낼 수만 있으면 돼. 나는 나 자신을 지켰고 더 나아가 이곳에 남은 마지막 한 줌의 친절을 지켜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며칠 후 막사는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했다. 식당이나 체육관에 들어설 때 느꼈던 숨 막히는 느낌은 사라졌다. 빤히 쳐다보는 시선과 속삭임도 사라진 듯했다.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가 오갔다. 전에는 감히 내게 다가오지 못했던 신병들조차 내가 부엌 식탁을 지날 때마다 쟁반에 고기 조각을 몰래 더 가져다 주었다. 사소한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군대에서는 그런 행동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문 씨는 김 대령과 박 대령이 조사를 받은 후 이 대령이 부대 전체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기서 규율을 어기고 동지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계급에 관계없이 부대에서 추방하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모든 사람은 제 이야기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지금까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외면하던 윤 경사님이 PX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먼저 저를 초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아메리카노를 제게 밀어주며 빚졌네요 라고 한숨을 쉬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사과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부대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고 그저 흔치 않은 주말 휴가였다. 숯불에 구운 삼겹살 냄새에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가 뒤섞였고
뜨거운 김치가 담긴 접시들이 돌아다녔다. 에너지 드링크에 취했는지 젊은 병사 한 명이 갑자기 일어서서 하나, 둘, 셋, 강설, 대박이라고 외쳤다. 모두가 화답했고 마당에는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리 대령이 지나가다가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상병, 이제부터는 수비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지휘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저를 남겨둔 채 걸어갔습니다. 제 가슴은 따뜻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군 생활 내내 처음으로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문과 나는 막사 뒤 계단에 앉아 멀리서 반짝이는 훈련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있잖아. 군대에서 너처럼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웃으며 반쯤 농담조로 대답했다. 넌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할 마음이 없는 거겠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벌레 울음소리와 깃대를 스치는 바람소리만 들었다. 이곳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한 고요함이었다. 침대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자유는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정의되지 않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선은 추웠지만 햇살이 막사 창문을 통해 들어와 담요 가장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내부 확성기가 체육 수업 시간을 알렸지만 지난 몇 달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군복을 입고 운동장으로 나가자. 부대 전체가 모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이 환했다. 이 대령이 앞에 서서 새 훈련 명단을 읽고 있었다. 분대장으로서 내 이름이 불리자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정말 좋았다. 그날 종일 나는 분대를 이끌고 등산 훈련을 하러 갔다. 산길은 마른 나무잎으로 뒤덮였고 병사들의 군화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다. 갓 입대했던 신병도 있었는데 발걸음은 여전히 어색했고 배낭은 무거웠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비탈길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처음 혼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배낭끈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천천히 가되 멈추지 마. 몇 달 동안 그 말을 되새겨왔다. 그날 저녁, 부대원 전원이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윤 상사가 갑자기 일어서서 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결승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잠시 침묵하더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칭찬 때문이 아니라 생존자와 리더 사이에 아슬아슬한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국기 개양식 때 운동장에 서 있던 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항상 고개를 높이 들고 누가 고개를 숙이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편지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운동장으로 나가 노란 불빛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군복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폭풍 속에서도 허리를 곧게 펴는 것에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날은 아직 멀었지만 배지를 벗을 때 무엇을 가져갈지 벌써 상상이 간다. 괴롭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벼랑 끝에 내몰렸던 시절도 아닌 겨울날 막사 한가운데 서서 동지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어디를 가든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믿었던 그 기억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다고 생각했던 희망을 갖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희망은 칼날을 갈듯이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불의, 편견, 숨 막히는 침묵의 험난한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가치와 자존감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두려움을 과감히 극복하고 해로운 관계나 불합리한 강요에 맞서 깨뜨릴 때 우리는 진짜 황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시험받을수록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더욱 맑아집니다. 정의는 때로는 느리게 찾아오지만 길은 멀고 좋은 말은 오래 산다는 말처럼 굳건한 자는 스스로 빛을 찾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을 곧게 펴고 잘못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 고통,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관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줄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항상 마음속에서 평화로운 구석을 찾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길을 안내할 작지만 충분한 빛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